그 다음에 또 이제 궁금했던 게 책에서 그 반드시 결과를 내는 탁월한 실행의 기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 반드시 결과를 내는 이게 정말 인상 깊었는데,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뭐 올해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기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뭐 의지력, 각오 이런 걸로 밀고 가려고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검증된 방법,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금까지 많이 도입되어서 검증된 성과를 내왔던 그런 아, 방법론들을 도입을 하고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어, 그 방법론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가 OKR인 거고요. 구글에서 많이 아, 쓰이는 두 번째가 프로젝트 관리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내려면 결과를 잘 내는 기업의 툴을 갖고 와서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어, 그럼 OKR부터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OKR은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관리하고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관리 방법론을 말하고요. 인텔에서 원래는 고안이 되었어요. 인텔의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이 음. 만들었고, 이 구글에 도입이 된 계기는 인텔에서 일을 했던 이제 존 도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 도어가 90년대에 구글이 창업되었을 때 투자를 하면서, 당시에 그 젊었던 구글 창업자들은 팩이랑 막 기술 이런 건 있었지만, 그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야 될지 그런 노하우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 도어가 구글에 전수해 준 게 바로 이 OKR이라는 툴이고요. 네. 구글이 그때부터 OKR을 자신들의 그 사내 문화로 정착시켜서 아주 크게 성장을 했죠. 뒤에 책에 보시면 구글을 1000배 성장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구글이 크게 성장하는데 OKR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OKR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 O랑 KR의 이 두 파트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O라는 것은 목표, 오브젝티브를 말하고요. KR은 핵심 결과, 키 리절트를 말해요. 그러니까 O라는 것은 조금 야심차지만 성취 가능한 목표여야 돼요. 목표라는 거는 내가 생생하게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는 미래의 나의 모습, 원하는 나의 모습을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KR, 핵심 결과는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치를 클리어해야 되는가. 수치. 수치, 음, 예, 수치를 정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아까 수영을 네. 우울할 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수영을 하면서 OKR을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목표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1년 후에는 내가 정말 수영을 멋지게 할 수 있는 막 수영장에서 물살을 막 촥촥 가르면서 앞으로 딱 나가는 정말 멋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브젝티브 목표였고요. 거기에 이제 연관이 되는 그 핵심 결과 세 가지는 어떻게 세웠냐면 500m를 수영하는데 10분 안에 해보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물살을 어, 착착착 가르면서 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접영을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어, 안에 한 50km 정도 접영을 해보자.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 수영장에 자주 가는 습관을 들이고 싶었기 때문에 1년 안에 수영장을 100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네. 그래서 O 하나에 KR 3개. 이게 보통의 OKR의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정하고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애초에 정했던 이 모든 수치를 다 달성하지는 못했거든요. 1년 후에. 네. 그런데 이걸 하고 나니까 수영 실력이 확실히 많이 늘었고요. 수영장에 가는 어,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 무엇보다 되게 제가 OKR이 개인의 일상에 적용하면 좋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이 과정이. 어, 그러니까 뭐 수영장에 꼭 가야 한다, 뭐 피나는 각오라든지 불타는 노력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매일매일 수영장에 갔고 아주 즐겁게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OKR이란 참 좋은 유용한 도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비단 수영뿐만 아니라 여타의 프로젝트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네요, 진짜. 어떻게 네네. 보면 이제 저자님께서 이번에 이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네. 책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힘들잖아요. 책을 쓴다는 게 막연하고. 그런 네네. 것도 KR 한 3개 정도를 만들어서 수치화 시켜가지고, 이 접근을 그렇죠. 하면 또 결과물이 낼 수 있는 거고.
네. 책에서도 이제 제가 글 쓴 과정도 OKR로 관리한 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O라는 거는 내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겠죠. KR은 수치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쓰려면 보통 한 10만 자에서 한 15만 자 정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쓰겠다. 그것도 하나의 분량이니까. 예, 하나의 핵심 결과가 될 수 있고, 그거를 뭐 언제까지 쓰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핵심 결과가 될 수 있고, 책을 쓰기 위해서 뭐 책을 얼만큼 읽겠다. 뭐 이런 것도 몇 권 읽겠다.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핵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오브젝트라는 게 약간 책을 쓰겠다. 아니면 뭐 수영을 잘하겠다. 이건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KR로 가면 이게 이제 약간 그 수치화되고 정량화되면서 그렇죠. 그 정량적인 수치를 달성하는 순간 이제 오브젝트가 달성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잘 세운 OKR이라면 그게 가능합니다. 네. 야, 그렇구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항상 수치화해서 그것만 달성하면 이렇게 목표가 될 수 있다. 네. 뭐 이거는 뭐 건강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에도 충분히 연결시켜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방법으로 언급해 주신 게 프로젝트 관리법? 이 책에서 OKR과 프로젝트 관리법을 두 가지 중요한 방법론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OKR로 목표와 핵심 결과가 뚜렷해지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지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면서 얻었던 지식을 제 삶에 적용해보고 이게 된다 싶어서 책으로 쓴 내용인데, 프로젝트라는 게 정의가 뭔지부터 일단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것은 독자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일시적인 노력이란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우리가 뭐 감이나 기분,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의가 잘 된 지식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 체계의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첫 번째 특징은 그러니까 독자적이어야 되죠. 독자적인 어떤 내가 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그거를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일시적, 기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운동할 거야. 이런 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부터 30일 동안 매일 나가서 조깅을 한 결과 2kg를 빼겠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일시적이죠. 기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2kg를 빼겠다는 이 프로젝트로서 얻고 싶은 독자적인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성공 기준과 기한을 설정을 해두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게 되면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뭐 언제 성공이라 할 수 있는지, 언제 접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하면 좋다. 네. 일시적이고 독자적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결과를 반드시 낸다라는 게 그거를 굉장히 그 좋은 툴 두 가지를 갖고 와서 딱 봤더니 근데 이게 보니까 되게 수치와 정량화 이런 거랑 굉장히 연관이 깊네요. 그렇죠. 네. 혹시 그 저자님 뒤에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네. 그런 것도 지금 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건 관련 있죠. 네, 프로젝트 관리를 하면서 이건요. 네. 이거는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툴이에요. 이게 네. kanban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큰 목표가 있고 핵심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쪼개서 이제 매주 해야 되는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의 시작에 월요일에 내가 이번 주에 뭐 해야 되지? 그거를 다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일단 해야 되는 일. 그래서 하는 도중에는 열로 옮기는 거예요. 하는 중으로. 그리고 끝나는 일로 옮겨요. 끝! 보시면 웅칙방 인터뷰도 이렇게 있거든요. 네. 하는 중. 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 한 주의 끝에는 대부분의 포스트잇이 일로 옮겨가요. 끝으로 옮겨가요. 그럼 그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 이만큼이나 했구나. 그리고 이거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면 사람들이 또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러면 동기부여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에 해야 할 일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네. 저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진짜 이렇게 뭔가 사람이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눈에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각화해야 된다고 해요. 네, 시각화, 맞아요. 시각화. 그래서 저렇게 단순하잖아요. 그 포스트잇하고 어차피 그냥 벽은 있는 거고, 네. 뭐 1,000원 주고 사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사소한 게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저의 일에서 저도 이제 내부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확실히 그 시각화가 중요하다. 네. 아, 네. 이 계시다면 같이 해도 좋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벽에 붙여놓는 거의 장점은, 그러니까 오다 가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적어 놓으면 안 보게 되잖아요. 이게 굳이 이게 보지 않으면. 근데 맞아요. 벽에 붙여놓으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어, 생각하기 쉽다라는 장점. 맞습니다. 저도 그 모니터에 그 바탕화면에 항상 키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는 잘 될 운명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네. 약간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의 글이 있거든요. 약간, 예, 네, 비슷한 것 그래서 같아요. 항상 그걸 보면은 이게 침울하다가도 별거 아닌데 힘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네. 식으로 다이어리에도 붙여놓고. 네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설정을 해서 그것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수행을 할 때 5단계를 따르면 좋다고 쓰고 있거든요. 그 5단계는 첫 번째로 뚜렷한 목표와 핵심 결과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OKR로 설정을 해보면 좋겠죠. 두 번째로 그거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단위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희망사항이 아니고 희망사항이라는 거는 뭐 다이어트 할 거야. 뭐 영어 공부할 거야. 이런 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거 말고 오늘부터 언제까지 하루에 몇 시간씩 들여서 뭐 독서를 몇 페이지를 하겠다. 이런 레벨까지 세워둔 것을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웠다면 세 번째로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세운 계획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쉽게 실행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연아 선수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음, 그걸 통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수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수행이 아주 쉬워진다. 그리고 네 번째로 꾸준하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뭘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딱 생각을 해보고 금요일에는 끝난 일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일주일의 리듬을 또 만들어서 반복하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내가 설정한 기한이 끝났다면 그 프로젝트를 돌아보고 잘한 점은 무엇인지, 못한 점은 무엇인지, 못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면 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보고 해본 것에서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뭐 실패를 했다면 뭔가 배운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운 점을 활용을 해서 다음번에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다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어, 네, 5단계를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님, 그 혹시 그 좀 예시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시요? 이 네, 5개를 네,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책을 쓴 이야기를 네, 네, 제가 책을 쓸 때 이 5단계를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일단 목표가 있어야겠죠. 내가 이 책을 왜 쓰는지, 내가 번아웃에 빠졌던 시기에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 그런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결과가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을 쓰려면 뭐 15만 자, 14만 자 정도 일단 쓰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핵심 결과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거를 이제 쪼갰죠. 14만 자를 써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글의 양은 얼마인가 그거를 이제 견적을 내본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에 한 1시간 좀 넘게 집중하면 1000자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14만이라는 숫자를 1000으로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대충 여유 시간까지 포함해서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나왔죠. 그 어, 출판사에 제가 원고를 5개월 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 네, 근데 여유 시간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나서 4개월 후에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편집자님께서 왜 벌써 주시냐고 그러시고 반응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양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다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썼으면 이제 그걸 글을 쓰면서 이제 월요일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야겠다. 파트 3에 뭐 이 정도를 써야겠다. 어떤 내용을 써야겠다. 미리 생각해 본 거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 되면은 내가 글 이만큼 썼네. 이 다 생각해 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한 60% 썼네. 그런 걸 확인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기운을 충전하고 그거를 한 5개월 동안 반복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책이 나왔고 지금 열심히 회고를 하고 서평도 읽고 있고 반성도 하고 음, 있고 배운 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5단계에서 그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다음에 그 편집장님이 또 이렇게 또 코멘트 주시나요? 수정 코멘트 이런 거? 네, 주시죠. 네. 그렇게 해서 또 보완을 하고 해서 이제 이 책이 네, 이렇게 완성도 있게 나오게 된 거군요. 네. 예. 실천의 5단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자신의 또 그 프로젝트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5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은 한 5개월, 6개월 후에 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에 에필로그 부분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 책에 쓰여 있는 것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쭉 해오면서 혹시 미처 좀 다루지 못한 그러면서도 이런 걸 좀 전해주고 싶었다는 메시지가 좀 있으실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다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어렸을 때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한 문장은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뭐 거짓말을 쓴 건 아니지만 다 진심이지만 그 한 문장은 정말 정말 진심이고 왜냐하면 제가 20대를 너무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고 했고 남들이 좋다는 길로 갔는데도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몰랐던 것들 중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책으로 썼고요. 구체적으로 뭘 몰랐냐고 하면 이제 그 복리의 원리를 몰랐던 거죠. 너무 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 정도 되면 이제 교육 과정만 끝난 거잖아요. 교육 과정만 끝났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뭔가에 몰두해서 한 5년, 10년 해본 경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지 감이 전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한 10년, 15년 해보고 20년 동안 이곳저곳에 글을 쓰다가 책이 한 권 딱 되면은 그때 이제 체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복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뭔가를 이제 단기간에 빨리 해치우려고 하기보다도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꾸준하게 몰두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모르고 나는 왜 천재적인 재능이 없을까? 나는 왜 문학적인 재능을 타고 나서 막 아직 등단을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곤 했는데 그런 거는 정말 부질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길기 때문에 90까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그 답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오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복리 효과가 우리에게 큰 성과를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그 시간의 복리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OKR이나 프로젝트 그런 관리법 그런 것들까지 딱 첨부해 주셔서 이렇게 책을 또 완성해 주셨네요. 좋은 책을. 많은 분들이 계획, 목표 이런 거를 세우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정말 친절하고 구체적인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책에 보시면 OKR과 프로젝트 관리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자기 개발의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유용한 도구를 소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평범한 우리들이 실천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많이 읽으세요. 네. 책의 제목이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예요. 정말 계획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패가 되지 않게 그 하는 법을 잘 제시해 주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네. 이렇게 해서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를 쓰신 이소연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